노자 철학 세 번째 이야기. 비우고 내려놓는 지혜. 어느 날 한 제자가 노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걸까요? 노자는 빈 물병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병이 비어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네. 만약 돌로 가득 차 있다면 물 한 방울도 담지 못하지.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무엇을 위해 애써온 건가요? 노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채우기 위해 애쓴 게 아니라 비우는 법을 배우기 위해 애써온 것이지. 우리는 평생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큰 집, 많은 돈 자녀 교육, 노후 준비, 사회적 지위, 남들의 인정. 그런데 신기하게도 채우면 채울수록 마음은 더 텅 빈 것 같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빈자리가 보입니다. 끝없는 욕망의 사슬에 묶여 평생을 헛바퀴를 돌린 것만 같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유용한 것은 비어있는 공간이다. 집을 생각해 보세요. 벽과 지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빈 공간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벽을 쌓아도 빈 공간이 없으면 그건 집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비싼 도자기로 만들어도 그 안이 비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고, 그래서 비로소 컵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수레바퀴의 중심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 축을 끼우기 때문에 수레가 굴러갑니다. 만약 그 중심이 꽉 차 있다면 수레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워야 움직일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50줄에 접어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유능하다는 것, 내가 가치 있다는 것, 내가 인정받을 만하다는 것.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밤낮 없이 달렸습니다. 성과를 내고, 인정받고, 승진하고, 더 많이 벌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에 매달렸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영양제가 가득했고, 병원 진료 예약은 늘 밀려 있었습니다. 나중에를 입버릇처럼 말하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성공하면, 나중에 돈을 모으면.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충분히 증명한 것 아닐까?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무엇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사는 걸까? 그때 노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 충분함을 모르면 평생을 불안 속에서 삽니다. 조금만 더 하면 안심이 될 것 같지만 그 조금 더에는 끝이 없습니다. 결승선은 계속 멀어지고 우리는 그 뒤를 쫓느라 지쳐갑니다. 우리 세대는 부족함 속에서 자랐습니다. 배고픔을 알고 가난을 경험하고 없는 것이 당연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됐습니다. 더 모아야 하고, 더 준비해야 하고, 더 쌓아둬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겪은 고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벌고, 더 저축하고, 더 투자했습니다. 보험도 들고, 적금도 붓고, 부동산도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장의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가진 것에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재산은 불어났지만 행복은 멀어졌습니다. 안전장치는 많아졌지만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짜 안정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노자는 이것을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가난하다. 진짜 부는 소유가 아니라 만족입니다. 진짜 자유는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비우는 데 있습니다. 얼마 전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높은 연봉, 안정된 지위, 사회적 명예,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 집을 정리하고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미쳤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류했고, 가족들은 걱정했고,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퇴직금도 생각해야지.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친구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서울에서 볼 수 없었던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있잖아. 서울에 있을 때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었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쩌나, 후배에게 밀리면 어쩌나, 주말에도 골프를 치러 다니고 저녁에도 술자리에 나가고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어. 애들 얼굴 보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지.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그게 다 환상이더라고.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텃밭에서 채소 키우고 저녁에 아내와 차 마시며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게 행복이더라고.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경주를 해온 것은 아닐까. 남들이 정해놓은 코스를, 남들이 정해놓은 속도로 남들과 경쟁하며 달려온 것은 아닐까. 노자는 물처럼 살라고 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곳, 모두가 피하는 곳으로 갑니다.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 하지 않고 명예를 다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물은 강합니다. 모든 곳에 스며들고 모든 것을 적시고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바위보다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고 약해 보이지만 산도 깎아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다투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두가 의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높은 곳을 향한 경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는 것입니다. 1등을 향한 경주에서 내려와 보는 것입니다. 꼭 이겨야 하나요? 꼭 최고가 되어야 하나요? 꼭 남보다 앞서야 하나요? 꼭 인정받아야 하나요? 물러선다고 지는 게 아닙니다. 비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다고 무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내 속도로 걸을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증명하려는 집착에서 노연할 때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좋은 건 뭔 줄 아나? 몰라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젊을 때는 모든 걸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모르면 불안했고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배워야 했고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면 따라가야 했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항상 뭔가 말을 해야 했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면 무능해 보일까봐, 질문하면 바보 같아 보일까봐. 그래서 아는 척, 이해한 척, 다 할 수 있는 척 했습니다. 책상에는 읽지 않는 책이 쌓였고 서랍에는 못 간 강의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공부해야 해, 배워야 해, 발전해야 해. 이런 강박이 우리를 늘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을요. 모르는 게 있어도 괜찮고
못하는 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노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진짜 아는 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배우려 하고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배움이 시작됩니다. 거짓된 아는 척을 내려놓을 때 진짜 지혜가 찾아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니고 무기력도 아닙니다. 짐을 버리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짊어진 짐의 대부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맨 짐입니다. 세상이 가치 있다고 하니까 짊어진 짐입니다. 부모가, 사회가, 시대가 우리에게 지운 짐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메고 산을 오르려니 너무 힘듭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짐을 버릴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걸 버리면 안 돼.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게 나의 가치인데. 그러면 비로소 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진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진짜 나다운 삶이 무엇인지,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거운 짐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작은 꽃이 보이고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쁘게 달리느라 놓쳤던 것들, 당연하게 여겨 소중함을 몰랐던 것들이 다시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할 것도 다 증명했습니다. 이룰 것도 충분히 이루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식을 키우기 위해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꿈보다는 현실이, 이상보다는 생존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했고,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났고,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갔습니다. 조금만 참자. 나중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런 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비울 차례입니다. 무거운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차례입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명예요, 소유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조급함,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자녀와의 시간, 배우자와의 대화, 부모님과의 저녁, 친구와의 소박한 만남,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아무 목적 없는 산책,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자연은 말이 없다. 바람은 종일 불지 않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활동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습니다. 채울 때가 있고 비울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나무를 보세요. 봄에는 싹을 틀고 여름에는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모든 것을 떨어뜨립니다. 겨울나무가 잎을 떨구는 것은 죽는 게 아닙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워야 새로운 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새들도 철새도 계절에 따라 움직입니다. 때가 되면 떠나고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자연은 언제 비워야 하는지 압니다. 젊은 시절이 채우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비우는 시간입니다. 쌓아 올리는 시절이 지나고 내려놓는 시절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단계로,
더 지혜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우면서 우리는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서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지면서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로워지면서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설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무거워지고 더 비울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노자의 이 말을 함께 음미해 봅시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물이 바위를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오랫동안 단단해지려고 애썼습니다. 강해지려고, 딱딱해지려고, 단단해지려고 애썼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단단한 벽을 쌓았습니다. 울면 안 돼.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참아야 돼. 이런 말들로 자신을 다그치며 살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아픔을 숨기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것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돌은 강해 보이지만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습니다. 반면 부드러운 것은 깨지지 않습니다. 물은 약해 보이지만 어떤 모양에도 적응합니다. 바위에 부딪혀도 부서지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위를 깎아냅니다. 이제 우리도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단단함을 내려놓고 부드러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슬프면 울어도 됩니다. 지치면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함은 부드러움에 있습니다. 진짜 힘은 비움에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진짜 용기는 약함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더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더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흘러가듯 사는 건 물처럼 부드럽고 자연처럼 순응하며 바람처럼 자유롭게, 그것이 노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인생 후반부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평안 안에서 우리는 진짜 행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것입니다.